범인과 여성은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이 공격받을 이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지면서 그 충격과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어떤 사건인지 범인을 통해 드러난 동기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난 17일 새벽 1시, 그러니까 이 범인은 인근 식당에서 보조 일을 했던 사람이고 2014년도까지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2008년도부터 사회에 걸쳐서 이 정신병 질환을 치료하는, 현재도 치료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성이 일행들과 23세 된 여성이 누구냐면 남매 가족인데요. 그날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예. 그다음에 사회 초년병입니다. 아하. 직장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아무런 범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 범인은 평소에 여성이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34cm가량의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많이 여성들이 드나드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시 정확하게 CCTV에는 1시 7분으로 나오는데, 새벽 그 시간에 23세 된 여성이 용변을 보게 들어오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왼쪽 오른손에 든 흉기로 왼쪽 가슴과 왼쪽 목을 수에 찔러서 결국 살해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예. 자,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걸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대상이 사실 어떤 특정한 표적이 아니었고 그냥 누구든지 들어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라 마음 먹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 엄마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여동생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이 공감은 분노에 대한 공감이자 동시에 두려움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라 거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단어라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김치녀라든지 된장녀라든지 뭐 김여사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범죄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심정적으로 남성들 저 안쪽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 마음에 여성들은 쉽게 대할 수 있고 잘못한다 생각하고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파일을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때로는 함부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같이 생명을 빼앗아도 괜찮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은 증오의 대상이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상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 지금 현재 그 강남역에서 SNS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지금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게 추모의 물결이 일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었구나 이 정도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전 이번 사건이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여성을, 그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왜 굳이 그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종의 치졸하지 않아요? 정신 질환자나 비겁하고. 범죄 심리를 가지고 있는, 또 그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에 기인한 심리, 이런 사람들이 왜 여성을 택하냐면 사실 남성에게는 본인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 또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내가 굴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네. 못하면서. 그래서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여성을 상대로 심리적인 편안함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고, 지금 사례로 들면 사실 2010년도 2월 달에 29세 된 남성이 30대 초반에 서울 신당동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30대 초반에 여성이 집으로 귀가하는데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풀기 위한 방법으로 묻지마 범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 달에 39세 된 남성이 21세 된 여성을 사실상 취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또 살해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면 2014년 7월 달에는 그 지나가는 19세 여대 1학년생을 예. 마구잡이로 또 흉기로 살해를 하는데 예. 이유가 재미 삼아서,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나가는 학생에게 신고해달라고 해가지고 붙잡히는 경우, 참. 이런 행태인데 사실 대학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게임에 중독이 돼서 서초구 잠원동에서 24세 된 여성을 새벽 1시에 마구잡이 또 찌르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대다수 계속, 여성이 예, 피해자거든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이 여성에 대한 범죄를 방어하는 그런 게 도입이 돼야 된다는 심각한 시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남녀 공용 화장실, 밀폐된 공간에 새벽 1시에 뭐 이 남성뿐만 아니라 술 좀 취해가지고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게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강남, 신촌, 잠실 이쪽만 해도 조사 나온 걸 보면 30% 정도는 다 공용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예. 공용 화장실이라는 건 뭐냐면 남녀가 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일단은 우리가 공용 화장실에 다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녀가 함께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눈이 마주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이 아주 불편한 과정을 겪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들 중에 46% 정도는 다 성과 관련된 범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넘어서서 살인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용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쩌면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두려운 장소이고 실제 화장실이라는 곳이 그냥 들어가서 세수만 하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해서 절반 정도의 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잠금 장치가 좀 잘 돼 있던지 해야 되는데 공용 화장실의 상당 부분 그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잠금쇠가 고장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그런데 들어가 있을 동안에 외부에 남자가 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뭐 술을 마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쩔쩔매고 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뭐 업소용은 뭐 3,000제곱미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상가 시설 같은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제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층마다 남녀 화장실을 달리 구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제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실제로 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도 화장실이었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패터슨 살인 사건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화장실에 들렀는데 패터슨이 결국 쫓아 들어가서 그 학생 홍대 학생을 살해한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예. 사실 화장실에 안전한 어떤 지대가 아니다라는 측면이 이번에 부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